안녕하세요. Do It Android 앱 프로그래밍의 6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레이아웃, 뷰를 화면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대표적인 레이아웃, 그 중에 하나인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하나의 뷰를 추가를 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match parent 가로 크기 layout width라고 하는 거를 match parent layout height라고 하는 걸 match parent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화면을 꽉 채우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layout width, layout height라고 해서 또 다른 뷰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뷰 그룹 또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도 걔도 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뷰라고 하는 게 단순히 텍스트나 버튼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런 텍스트를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아웃 안에다가 다시 레이아웃을 중첩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의 화면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것처럼 하나의 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나머지 뷰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중첩된다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하나의 뷰 말고 다른 뷰들은 뒤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뷰를 추가를 하게 되면 뷰가 차례대로 이렇게 쌓여서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뷰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의 뷰만 화면에 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그냥 뭐 하나의 뷰만 보인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뷰 그룹, 즉 뷰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될 텐데 그릇이 될 텐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뷰가 중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순히 중첩될 수 있다는 특징은 이 프레임 레이아웃만 가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중첩을 시킬 수 있다는 특징과 함께 자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거는 가시성 즉 feasibility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레이아웃 또는 이 뷰를 안 보이게 하고 B라고 하는 거를 보이게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걸 보이게 하면 화면에 B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뷰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탭 같은 걸 만들고 싶다. 탭 위젯처럼 위에 탭 버튼이 있고 뭔가를 눌렀을 때 그때 이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서 화면이 바뀌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여러 개를 중첩시켜 놓고 보면 한 가지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feasibility 즉 보였다 안 보였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면 화면을 바꿔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하나의 화면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 코드를 만들면서 봤는데요. 자, 지금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 일정한 화면 영역을 바꿔가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 지금 같이 얘기한 내용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네임에다가 my frame layout 이라고 넣고요. 자,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거 org android town layout 그냥 그렇게 넣을게요. 자, compile with라고 하는 거, 자, 4.4 키캣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next, 자, next 계속 눌러가다가 finish 누르면 되겠죠. 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my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activity main.xml 파일, 그 다음에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자바 소스 파일,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열리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화면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그죠? 액티비티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열고요. 자, 텍스트 뷰 딜리트해서 없애줍니다. 자, 버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버튼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자, 여기다가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자, 바꾸기
라고 하는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이미지를 2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2개 추가한 다음에 이미지를 서로 바꿔서 보여주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요 아래쪽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추가를 할 건데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여기 왼쪽에 팔레트 영역에서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여기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 갖다 넣어보자. 자, 우리가 처음에 이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 알겠죠?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갖다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쭉 끌어다가 화면을 채우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 버튼 아래쪽 영역을 가득 채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렐러티브 레이아웃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 안에 버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자, 우리가 이미지 2개를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이미지 추가하기 전에 자, 테스트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안에다가 버튼 한번 갖다 놓을게요. 폼 위젯스. 자, 왼쪽에 팔레트에서 폼 위젯스 안에 버튼 하나 끌어다가 프레임 레이아웃. 자, 오른쪽 아웃라인에 프레임 레이아웃에 갖다 넣어볼까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 갖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버튼 2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버튼 2의 텍스트를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properties 안에서 layout parameter라고 하는 거에 보면 width하고 height 있죠? wrap content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자, match parent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요. height라고 하는 것도 match parent로 한번 바꿔보자. 자, 그럼 화면을 꽉 채우게 될 겁니다. 어유 버튼인데 버튼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버튼을 끌어다가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넣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웃라인에 넣었죠? 자, 버튼 3이 되고 텍스트는 자, 이거를 두 번째 라고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위에 레이아웃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width 값을 match parent, height 값을 match parent로 바꿔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자, 2개의 버튼이 약간 반투명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글자가 중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자, 지금 이 2개의 버튼은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서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버튼 3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건 버튼 2가 위에 있건 간에 자, 버튼 2라고 하는 버튼 3을 해볼까요? 자, 버튼 3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을 내려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막 있죠? 그 중에 여기 보시면 vi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 vi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면 오른쪽에 땡땡땡이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보면 자,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visible, invisible, go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자, visibility 속성이라고 하는 거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그다음에 gone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이 화면에서 이 버튼이 차지하는 영역을 아예 할당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이걸 건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건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OK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버튼만 남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버튼을 추가를 하면 visible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속성을 visible 속성을 그러니까 visibility 속성을 설정하지 않으면 항상 visible로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gone이나 invisible 하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다시 visible로 한번 하고요. 자, visible 자, 버튼 2라고 하는 거예요. visibility 속성을 invisible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가 보이게 되죠. 자, 지금 이해가 되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버튼 2개를 중첩을 했고 2개를 중첩한 거에 각각에 대해서 visibility 속성을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이게 버튼이 아니라 이게 또 다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든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 버튼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 있으면 화면 자체가 중첩되어 있고 여러 개의 화면이 중첩되어 있고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튼, 프레임 레이아웃의 버튼 오른쪽에 아웃라인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고 또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 볼게요. 자, 그럼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만 추가되어 있고 그 안에 지금 버튼들은 없어졌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왼쪽에 팔레트에서 보면 이미지스 앤 미디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미지를 지정하면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미지는 그러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어디다 넣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My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왼쪽에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면 Drawable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자, Drawable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폴더입니다. 그러면 Drawable 뒤에 붙어 있는 HDPI, LDPI 이런 건 뭐냐?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크기의 화면과 해상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새로 나오는 단말을 보면 해상도가 제각각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미지를 요 해상도 여기 DPI라고 하는 거에 맞는 크기의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나눠서 넣으면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폴더에서 찾아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만 하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자, 이미지를 자, 여기 보시면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을 때 워크스페이스 밑에 마이 프레임 레이아웃 만들어졌죠. 자, 그다음에 RES 밑에 보면 이렇게 드러블 폴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자, 챕터 1이라고 되는데 샘플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RES의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 있고요. 자, 그 밑에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파일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 My Frame Layout의 RES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해상도와 상관없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를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서 넣어도 얘가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여기 와서 자, 이제 여기 RES 밑에 드로어블 폴더를 새로 복사해서 갖다 놓는데요. 자, 여기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RES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리프레시라고 하는 메뉴 누르면 그때 여기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지 두 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다가 이미지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왼쪽에 팔레트에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 자, 아웃라인 오른쪽 아웃라인의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아까 버튼 갖다 넣었을 때처럼 갖다 넣으면 자, 갑자기 화면이 떠요.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뜹니다.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지 처음 보일 이미지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드림 01, 드림 0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미 프로젝트 안에 추가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예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여기에 처음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던 이미지들입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새로 추가한 드림 01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또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이미지 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자, 드림 02라고 하는 거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그렇네요. 그죠? 자,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미지가 한 번에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Vi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Visibility 속성을 찾아서 땡땡땡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Gone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속성을 선택하고 OK 누르면 자,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아하, Visibility 속성을 누르니까 자, 이렇게 특정한 뷰만 보일 수 있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능을 넣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자, 버튼 클릭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버튼의 ID 값을 이용해서 소스에서 find view by ID 찾아가지고 클릭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할 건지 넣을 수도 있고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 버튼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메소드를 또는 함수를 호출해라. onClick 속성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on 버튼 1 클릭트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자,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쪽으로 와서 그대로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게 호출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라고 하고 소괄호 한 다음에 view v, 자, 대소문자 구분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빨간 줄 나와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그럼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우리가, 자, 두 개의 이미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I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뷰 객체를 찾아내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onCreate 안에서 한번 해보자. 자, onCreate 안에서 먼저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내는 방법 find view by ID 소괄호하고 r.id. 해보면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붙여진 ID 값이에요. 그죠? 첫 번째 이미지 뷰에 자동으로 붙여진 ID 값입니다. 자, 이걸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미지 뷰하고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변수로 찾아내고 괄호하고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을 합니다.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요거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 다음에 이미지 뷰 2, 이미지 뷰 2로 하면 첫 번째 이미지 뷰와 두 번째 이미지 뷰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onCreate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또는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객체를 찾아내서 변수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만 참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 버튼한 클릭트는 다른 함수니까 이쪽에서 이미지 뷰를 접근하게 하려면, 자, 이거를 위에 변수로 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자, 위쪽으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낸 다음에 컨트롤 V 세미콜론. 자, 변수 선언이죠.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객체를 변수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자, 이 타입을 없애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낸 이미지 뷰를 변수에 할당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on 버튼한 클릭트라고 하는 거를 호출됐을 때, 자, 버튼 클릭됐을 때 얘가 호출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미지를 바꿔볼 겁니다. 자,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냐? 자, 여기다가 change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걔를 호출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private void change image라고 해서, 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이미지를 바꿀 건데요. 자, 우리가 이미지가 누를 때마다 1번이 선택되고 2번이 선택되고 1번이 선택되고 2번이 선택되고 이렇게 바꿔가려고 그러면 플래그 값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플래그라고 하는 거 위에 변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불리언이라고 해서, 자, 뭐라고 할까요? 자, selected 같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true, 자, selected가 뭘까요? 자, 첫 번째가 선택됐을 때를 우리가 일단 의미한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자, selected, 만약에 selected라고 하는 게 true 값이면, 자, 처음에 true로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가 선택되게 보이게 할 겁니다. 자, 이미지 view 2. 해보면 뭐가 있냐면 set 대문자 v까지 입력을 해보면 set visibility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vi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을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해서 엔터. 자, visibility라고 하는 값이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대문자 v로 시작하는 view. 해보면, 자, 대문자로 시작하는 visible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미지 뷰를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거에 똑같이 set visibility라고 하는 거를 뷰 점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gone이라고 하는 걸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 selected라고 하는 게 true 값이 아니면 요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넣기를 하고, 자, 이미지 뷰 1이 비저블이 되고 2가 간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change 이미지가 호출이 될 때마다, 자, selected라고 하는 거는, 자, selected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not selected의 값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죠. 자, 부정이라고 해서 반대의 값을 selected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뭔가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rame Layout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눌러보자. 자, 우리가 에뮬레이터가 지금 실행이 되어 있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얘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My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하고 Run as Android Application 해서, 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됐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첫 번째 이미지가 화면에 보였고요. 바꾸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바뀌었네요. 또 눌러볼까요? 바뀌었죠. 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든 거라고요? 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데서 보면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이게 되니까 나머지 뷰들은 중첩돼서 밑에 깔려 있게 된다. 그러면 보여주고 싶은 거를 visibility 속성을 이용해서 visible로 하면 보이고 gone이라고 하면 안 보인다. invisible이나 gone으로 하면 안 보인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그 각각의 뷰에 대해서, 예, 비저빌리티 속성을 조정하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탭 형태의 컨트롤을 만들 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아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할 때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 있어야 복잡한 화면까지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과 뷰의 중첩, 뷰의 가시성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바꾸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 예, 충분히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